복싱은 원펀치. 안녕하십니까, 승부사원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 WBO 오리엔탈 패더급 타이틀 매치 이남준 선수와 강종선 선수의 경기를 해설을 하기 위해 출발하기에 앞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가 아니죠, 꽤 먼 거리더라고요. 도착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2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일찍 오긴 했는데 미리 좀 와야 되니까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합 장소입니다. 시합장에 오늘 시합장입니다. 아직 세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옛날에 이곳에서 배틀로얄이 있었어 갖고 제가 시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오랜만에 다시 우리 또 손정호 관장님과 손정수 관장이 또 왔고요. 오늘 또 청주 UP 첫 번째 경기 선수. 오늘의 메인 이벤트 또 이남준 선수가 글러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원복싱의 문국민 선수, 백성 관장을 했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려요. 좋아요, 화이팅. 정교선 복싱의 선수들, 전일 복싱.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복싱은 오펀치 승부사 원우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앞서 영상은 경기 시작 전에 영상들을 좀 잠깐 찍어봤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선수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 경기 다 보셨죠? 정말 강종선 선수와 이남준 선수의 경기, 진짜 한치의 물러섬 없는,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 양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너무나 멋진 경기를 또 보고,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해설을 또 하게 된 경기여서 저도 굉장히 설레었고 기분 좋았습니다. 또 너무나 재밌는 경기를 또 해설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어요. 제가 밤새 잠을 좀 못 잤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ABC 복싱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시합의 판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밤새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이 영상을 끝까지 심도 있게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싱을 오래 보신 분이든 본지 얼마 안 되신 복린이 분이시든 이 프로복싱 경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이기고 지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궁금증을 자아낼 겁니다. 일단 오늘은 강종선 선수와 이남준 선수의 경기만 갖고 딱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얘기들, 많은 설명들도 필요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진짜 거의 설쳤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일단 오늘은 강종선 선수와 이남준 선수의 경기만을 딱 두고 팩트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정 결과는 강종선 선수가 승리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정의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애매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 일단 판정의 결과는 강종선 선수가 승리한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현장에서 봤고. 그러니까 이 판정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프로복싱 경기를 직관을 안 해보신 분들은 판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프로복싱 경기를 직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채점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판정 그리고 이 점수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언급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언급을 뭐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모르면 배우시면 돼요. 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적으로나 국내나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있고 이 보는 방식들이 저는 비슷하다고 요새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해외 유명한 경기들도 다 제 스스로가 채점을 해보고 하는 결과, 그 결과만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국내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심판들이 보는 그 눈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 비슷함이 어떤 게 비슷하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 얘기 안 해드릴까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저만의 노하우기도 하고, 만약에 강종선 선수와 이남준 선수의 시합을 보고 정말 초보자가 아니고 복싱 지도자, 선수를 키운 지도자 또는 프로 선수가 그 경기를 보고 만약에 이남준 선수가 비기거나 이겼다라고 판단하신 지도자나 선수는 이 영상을 보고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는 선수를 키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알려줘야 되고요. 선수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프로 복싱 시합을 이길 수 있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저만의 노하우기도 하고, 제가 선수를 키움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거든요. 저만의 공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한 게 아니라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세계적인 트렌드, 그런 것들을 좀,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지금 현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심판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복싱, 내가 잘하는 선수가 그 선수가 잘하기만을 바라고 그 선수가 하는 게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말에 두서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생각을 정리를 못 하거든요.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쭉쭉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메모도 좀 잘 하셔서 선수분들 또는 지도자분들 아니면 또 이제 복싱에 관심 있는 매니아분들은 다음에 프로복싱 경기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강종선 선수,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강종선 선수와 이남준 선수의 경기만을 딱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뭐 제가 일단 그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그날 현장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모든 언더카드 경기부터 다 채점했어요. 다 맞았어요. 다 비슷해요.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강종선 선수와 이남준 선수의 경기를 제가 10라운드까지만 딱 채점했습니다. 11라운드랑 12라운드는 제가 흥분을 하는 바람에 채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였다면 과연 나는 점수를 어떻게 줬을 것인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냈습니다.
일단 이 점수를 발표하기에 앞서 제가 이남준 선수, 강종선 선수의 시합 그 심판들이 채점 점수를 불러줬잖아요. 118대 111, 116대 114, 118대 110이 나왔어요. 세 심판이. 근데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경기가 118대 111이 나올 수 있냐 라고 생각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116대 114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채점을 했잖아요. 이남준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채점의 기준을 어떻게 뒀냐면, 저는 딱 1라운드만 10대 10을 줬습니다. 10대 10. 나머지 라운드는 무조건 동점을 안 줬어요. 일부러. 그냥 어떻게든 10과 9를 줬어요. 예, 비슷하면 뭐 동점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1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2라운드부터는 무조건 10대 9를 줬습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우위에 있는, 예,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10라운드까지 했을 때 이남준 선수가 이긴 라운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채점했을 때 10, 9, 9, 9, 9, 10, 9, 9, 9, 10, 9, 9, 9, 9, 9, 10 이렇게 돼 있었어요. 9. 그래서 저는 118대 111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 이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 10라운드까지만 체크. 근데 제가 12라운드까지 만약에 이제 점수를 다시 제가 11라운드, 12라운드를 넣었어요. 뒤늦게. 그 기억을 살려서. 그랬더니 제 최종 점수는 몇이 나왔냐? 116대 113이 나왔습니다. 116대 113이 나왔어요. 강종선 선수가 116, 이남준 선수가 11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네? 그러니까 저는 경기를 보면서 좀 점수 차이가 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중간중간 제가 체크했잖아요. 좀 벌어졌겠다 싶었는데 12라운드까지 합산을 해보니 116대 113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점수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10라운드까지의 점수가 98대 93이었습니다. 98대 93. 근데 11라운드랑 12라운드를 이남준 선수가 이긴 걸로 줬어요. 느낌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116대 113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0라운드 이후를 이제 제가 다시 돌이켜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얘기하니까, 왜냐면 11라운드에 이남준 선수가 바디도 때리긴 했지만 또 강종순 선수가 또 그거에 굴하지 않고 또 같이 맞받아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뭐 동점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강종선 선수가 이겼다고 줬으면 두 경기를 만약에 11라운드랑 12라운드를 강종선 선수가 다 이겼다. 물론 앞 경기에서 앞 라운드에서 점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118이 나오더라고요. 강종선 선수가 118이 나오고 이남준 선수가 111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최종적으로 116대 113이 제가 이제 채점한 점수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기에 점수차를 갖고 굉장히 지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대등하고 뭔가 막상 막하의 경기인데 어떻게 점수차가 이렇게 날 수가 있냐, 118대 111이 나올 수가 있냐 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채점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점을 안 주고 10대 9로만 이렇게 줬다면 그 정도 점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가 10점이고 누가 9점이냐 갖고 또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날 제가 해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남준 선수의 카바복싱, 예, 이남준 선수의 카바복싱과 강종선 선수는 계속 그 카바 위를 두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 복싱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안 맞고 많이 때리는 놈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게 기본 팩트잖아요. 안 맞고 많이 때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항상 아웃복싱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안 맞을 거면 완전히 아예 안 맞아야 된다. 가드 위에도 대주면 안 된다. 아예 맞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복싱 경기를 볼 때 인간이 두 눈으로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입니다. 저는 이남준 선수가 2라운드에 다리 풀린 게 왜 풀렸는지 못 봤어요. 제가 경기를 한눈 팔지 않았는데 뭐에 맞았는지 못 봤어요. 그 정도의 찰나의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것들을 프로복싱을 직관하고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감히 인간이,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 데미지, 뭐 유효타? 사실 유효타를 어떻게 봐요? 정말 눈에 딱 보이는 유효타가 아닌 이상 유효타인지 카바웨에 맞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많이 때려야 돼요. 많이도 그냥 막 툭툭툭툭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프로기 때문에 세게 때려야 됩니다. 그냥 당당당당당 이런 펀치, 그런 펀치 의미 없어요. 프로에서는 그런 펀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강종선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었던 느낌이 난 건 뭐냐면, 임팩트 있는 강한 펀치를 너무나도 많이 강한 체력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날렸어요. 이남준 선수가 그동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카바 복싱을 통해서 꾸준히 상대를 압박하고, 압박을 통해 또 바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통해서 상대의 체력을 무력화시키고, 그에 의한 뭐 바디샷, 뭐 여러 가지들 연타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해 갔는데, 강종선 선수는 제압이 당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뭐 그렇다고, 그럼 뭐 여러분 뭐 강종선 선수가 뭐 유효타가 맞는 이남준 선수 유효타, 제가 그날 경기에서 봤을 때 이남준 선수라고 해서 그렇게 유효타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남준 선수는 명확하게 6라운드 이후에 핸드 스피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형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 화면에서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승패의 추가도 갈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남준 선수의 바디샷이 11라운드에 나온 게 너무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바디샷이 3라운드나 4라운드에 나왔다면 승패는 바뀌었어요. 왜냐면 강종선 선수가 만약에 그걸 일찍 맞아갖고 막 주춤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느낌과 시선, 느끼는 감정들이 강종선 선수가 배를 맞고 주춤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때렸을 때 강종선 선수가 배를 맞고 주춤하고 나오는 주먹은 약하다고 인지를 해요. 만약에 똑같이 때렸다고 쳐도. 그리고 이남준 선수는 이제 막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똑같이 했겠지만 그 느낌상 더 강하게 때리는 것 같은 임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남준 선수의 바디샷이 11라운드라는 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이유가, 그래서 그럼 만약에 초반에 나왔으면 경기 결과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심판들이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만약에 시합 중간에 그 다운이 몇 라운드에 어느 시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인간이 두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람은. 정확하게 저게 데미지가 뭐 무슨 에너지가 몇이 달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의 90을 써서 잽을 날렸고, 오른손을 맞았는데 카바위에 걸렸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영상 찍은 거를 돌려보기 하고 뭐 배속을 늦춰서 보고 있다는 건 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경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그 현장에서 그 긴박한 1초 상황, 그 진짜 찰나의 순간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맞았고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경기의 흐름이, 얘가 이겼구나가 채점이 되는데, 이거 뭐 경기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현장감이랑은 완전히 다른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복싱의 스타일에 따른, 그러니까 제가 이남준 선수와 강종선 선수의 시합을 딱 최종 평가를 하자면, 이남준 선수는 이남준 선수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복싱을 완벽하게 했어요. 체력적인 면, 뭐 여러 기술적인 면도 아주 잘했어요. 하던 대로 잘했다. 근데 강종선 선수가 이남준 선수보다 더 잘했다. 그 카바 복싱, 그 좀비 복싱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몸소 실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역 뭐 선수를 키우시는 지도자분들이나 또 선수들은 만약에 이남준 같은 선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강종선 선수가 보여준 거예요. 강종선 선수 같이 하면 이남준 선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강종선 선수 같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12라운드 풀로 뛸 체력, 그 많은 손수요, 임팩트 있는 펀치를 낼 정도의 체력, 그리고 또 그 이남준 선수한테 그 공격 받은 거에 대한 데미지를 또 회복하는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느냐는 거죠. 그동안 이남준 선수가 다 이겼던 선수는 그 능력 중에 뭐가 하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남준 선수가 다 이기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강종선 선수가 해냈어요. 제가 그래도 강종선 선수, 저는 사실 이남준 선수랑 더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강종선 선수보다 이남준 선수를 동갑이기도 하고 또 또래이기도 하고 같이 뭐 복싱 그런 커리어란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응원도 하는 친구예요. 하지만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경기만을 보고 했고 채점도 저도 냉정하게 했습니다. 강종선 선수가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남준 선수는 거기서 만약에 강종선 선수를 이기려면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기밀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뭐 저에게 뭐 강습을 받으러 오시던지 아니면 원펀치TV 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뭐 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종선 선수는 이남준 선수를 아주 잘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실력의 120%를 발휘해서 너무너무 잘했다. 그날은 아주 컨디션도 좋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또 고쳐야 되고 또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분은 분명히 있어요. 아마 강종선 선수도 본인이 그걸 느끼고 지도자분들도 그걸 느끼셨을 거라 전 봐요. 그걸 만약에 못 느꼈다면 강종선 선수도 세계로 가긴 힘듭니다. 지금 딱 아직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좀 더 이노우에 나오야랑 뭐 어떤 분이 비교를 했는데 지금 강종선 선수 이노우에 나와한테 붙으면 캐오르집니다. 캐오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숙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를 또 찾아내고 또 연습을 통해서 그걸 또 극복해내는 것이 강종선 선수가 세계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아요. 흐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남준 선수와 강종선 선수의 시합은 어떻게 보면 심판들이 판정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강종선 선수가 여기서 체력이 조금만 더 없었더라면 무승부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면 공격하고 수비하고 또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 서로가 쿵짝쿵짝 이렇게 맞잖아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런 경기가 제일 재밌어요. 서로 쿵짝쿵짝 깔끔하게 클린치도 없고 그냥 딱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누구한테 점수를 줘야 되니까 그 찰나에 저게 유효타를 보는 것도 어렵지만 강한 펀치를 그러니까 그 똑같이 이렇게 막 공수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 누가 더 많이 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종선 선수가 이남준 선수를 보다 조금 우위에 있었다. 그런 모습들이 12라운드까지 거의 풀 라운드를 그런 식으로 강종선 선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시합이 된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 그 무슨 말도 안 돼서 개똥같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심판들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시합한 게 뭐죠? 로마첸코와 로페즈의 경기를 보고 만약에
로마첸코 선수가 이겼다거나 무승부다라고 한 선수들은, 사람들은 지도자 선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절대 이기는 시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추세가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관점들을 보고 채점을 하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들도 바뀌고 선수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거에 발빠르게 맞춰 나가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결과물을 내야지. 야, 저게 잘못됐어. 저렇게 채점하면 어떡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꼰대인 거죠. 지금 다. 그리고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남준 선수 관장님께서 막, 여러분들 뭐 욕설도 들렸겠죠? 막 엎었어요. 엎은 내용 중에 뭐냐면 본인 이남준 선수가 이 경기가 우리가 왜 진 거야가 아니라 왜 이렇게 점수 차가 많이 났냐예요. 본인들도 진 걸 알아요. 그렇다면 본인도 진 걸 근데 이 정도 점수 차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뭐 끼케야 한두 점 차로 졌겠지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채점했지만 점수 차가 많이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9999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 보이시죠? 여기 아무튼 이남준 선수가 9999, 10, 99 이렇게 이거 점수차 많이 나게 적겠구나 했는데 12라운드까지 계산해 보니까 몇 점 차요? 3점 차? 네, 3점 차 났어요. 최종적으로는. 네. 근데 그러니까 118대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보면 저거를 만약에 종선이 쪽으로 줬다면 그렇게 점수차가 크게 날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결과는 졌습니다. 그냥 저는 딱 보면 졌어요. 이거는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차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이남준 선수가 이 시합을 내 걸로 가져오기, 점수를 1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대비와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첸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예전에 골로프킨과 알바레즈 2차전 경기 보셨죠? 저는 딱 영상 보고도 무조건 알바레즈가 이겼다고 봤어요. 근데 여지없이 이겼어요. 그걸 보고도 골로프킨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빨리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그 틀에 박혀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지능분화가 인정이 돼서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저게 어떻게 이긴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해야 이기는 복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모션을 끼고 한다고 해서 점수차가 무슨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있죠. 최근에 아무튼 또 하나 또 얘기 드리면 배현태 선수와 이성민 선수 경기 보고 저는 딱 무승부 봤습니다. 채점 안 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딱 무승부스럽게 했다. 그냥 경기가 누구 하나 뭐가 임팩이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럼 무승부스럽게 했어요. 점수 제 실제로 채점 안 해요. 근데 하지만 이 경기를 누가 이기든 사실 누가 이기고 졌다고 해도 사실 그 경기는 크게 누가 손을 들어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냥 정말 대등한 경기를 했어요. 제 관점에선 그렇고 아마 그러니까 다시 그거 시합 다시 판정 그거 했을 때도 무승부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빨리 개선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심판들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심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거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서 내 선수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비싼 얘기예요. 이거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크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드시는 지도자분들이 있을 거라 믿고 또 선수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계 챔피언이고 나발이고 지금 4라운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못 이겨요. 이기는 시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기는 시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디테일함은 제가 여기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 큰 틀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경기를 본 많은 직관을 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점수 차에는 제가 그래도 점수를 미리 좀 얘기한 거예요. 아, 이게 점수 차이 이렇게 날 수가 있나? 저도 그래서 채점을 좀 해봤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점수 차이에 대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뭐 이남주 선수 측에서는 이거 뭐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시합이었네? 뭐 점수 차이 이렇게 이길 수 있게끔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남준 선수는 강정선 선수를 이길 수 있는 필살의 전략이 나오지 못했어요. 진짜 11라운드의 그 레프트 바디가 초반에만 나왔으면 저는 경기 결과 바뀌었다고 봅니다. 물론 후반에 또 어떻게 강정선 선수가 그걸 또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경기의 흐름, 라운드마다의 그 흐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못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라면, 선수라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눈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경기를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너무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걸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도 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뭐 그 국내 복싱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세계적인 복싱을 보면서 나름 연구하고 채점하고 이들이 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저는 단지 좀 트렌드라 하면 트렌드일 수 있고 지금 세계적인 복싱 뭐 심판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남이 내 기점에서 아니라고 해서 이게 판정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아닌 건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게 편파 판정이에요. 누가 봐도 야, 무슨 이런 시합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는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멋진 경기를 펼쳐준 양 선수예요. 이남준 선수 정말 리스펙하고 강종선 선수 또 한 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자질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지만 또 여지없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는 건 그 진짜 오차 범위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한다면 충분히 정말 대한민국에도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강종 선수, 이남주 선수에 대한 그런 두 선수의 경기만을 갖고 국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에 반박하실 것도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이건 어떠죠? 충분히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얘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듣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 얘기가 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토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경기를 보는 방법 그리고 선수들 지도자들이 내 선수를 어떻게 라운드 또는 그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들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채점을 하기는 거기 때문에 뭐 봤던 거 영상 되돌려보고 이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그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각도에 따라 저게 맞은 건지 이쪽에서 맞았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심판마다 채점이 다 다르고 심판마다 보는 눈도 다 다르고 심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심판들이 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지도자와 선수들이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선수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신체 능력, 복싱 기술, 테크닉 모든 것들이 다 된다면
심판의 그런 채점에 상관없이 뭐 다 KO 시키면 돼요. 예. 다 KO 시켜서 이기면 뭐 심판의 뭐 흐름 이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 너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딱 그냥 강정소 선수와 이남준 선수와의 경기만을 갖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외적으로 또 막 할 얘기는 엄청 많아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영상이 정말 조회수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영상이 정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저는 대한민국 복싱 발전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극소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보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복싱의 발전을 위해서 복싱을 보는 여러분들 또한 눈높이도 관점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